새롭게 바뀐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8 확실히 매력적이지만 기존 폴드의 정체성을 계승한 Z 폴드 8 울트라를 메인폰으로 선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렌즈 PD입니다. 저는 2019년 갤럭시 폴드를 시작으로 매년 새로운 폴드를 기변하면서 8년째 폴드를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폴드 덕후입니다. 이번에 이종의 폴드가 등장해서 런던 올림픽 이후 일주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두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고 메인폰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제품은 갤럭시 Z 폴드 8 울트라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갤럭시 Z 폴드 8과 Z 폴드 8 울트라를 정밀하고 자세하게 비교하면서 무엇이 다른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랜 시간 갤럭시의 폴드는 예쁜 스마트폰은 아니었습니다. 폴드블 스마트폰에서 예쁨은 플립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런던 올림픽 이후 예쁜 폴드블 스마트폰 지분 중 상당수가 갤럭시 Z 폴드 8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Z 폴드 8 울트라는 상대적으로 더 못생긴 폴드블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생긴 모습부터 차이가 나는데 색상마저 공통 색상인 크림과 블랙을 제외하고 Z 폴드 8은 밝고 화사한데 Z 폴드 8 울트라는 어둡고 칙칙합니다.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취향 영역이라고 하지만 딱 잘라서 Z 폴드 8이 더 예쁘다고 평가를 해도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갤럭시 Z 폴드 8 한 손으로 잡아보면 참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두고 잡는 것도 그렇고 손가락으로 쥐고 있는 것도 상당히 편합니다. 이것은 인체공학, 종이교육의 수학적 표준, 휴대성을 고려해서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표준 여권 크기를 참고한 덕분으로 여권보다는 더 두꺼우니까 가로폭이 여권의 88mm보다 조금 줄인 81.9mm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g이라는 무게도 편안한 그립감을 만드는 데 한몫하는데 7.6인치 화면을 사용할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정말 가볍게 잘 나왔습니다. 런던 올림픽 참석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Z 폴드 8으로 오프라인 저장한 동궁을 정주행했는데 접어서 보든 펼쳐서 보든 한 손으로 들고 시청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Z 폴드 8 울트라가 전 세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무게를 유지하고 펼쳤을 때 두께를 0.1mm 줄여서 4.1mm까지 도달했지만 그립감과 휴대성 면에서는 Z 폴드 8이 확실한 우위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할 내용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것으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힌지 장력의 차이와 플렉스 모드 패널 유무입니다. 두 스마트폰을 90도 상태에서 조금씩 펼치면서 힌지 장력을 비교해보면 Z 폴드 8 울트라가 조금 더 잘 버티고 Z 폴드 8의 힌지 장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렇게 버티는 각도의 차이가 있어서 Z 폴드 8 울트라에는 세워둔 상태에서 영상 시청, 카메라 사용 등 화면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렉스 모드 지원하는데 Z 폴드 8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Z 폴드 8을 세워두고 사용하려고 해도 거의 직각이 아니면 버티지 못하고 펼쳐지기 때문에 플렉스 모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많이 아쉽습니다. 폴드는 안쪽으로 잡은 상태에서 카메라를 켜서 프로 모드로 장노출 촬영을 하고 혼자서 셀피 사진 또는 영상을 쉽게 찍을 수 있는 폼팩터고 플렉스 모드 켜서 카메라를 사용하면 이런 멋진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바깥쪽으로 펼칠 때 힌지 장력은 다르지만 안쪽으로 접을 때 모습을 보면 Z 폴드 8 울트라와 Z 폴드 8이 버티는 힘은 거의 동일합니다. 즉 Z 폴드 8 역시 장노출 촬영과 셀피 촬영 모두 Z 폴드 8 울트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Z 폴드 8이 일반적인 플렉스 모드 지원하지 않더라도 카메라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플렉스 모드 포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플렉스 모드 패널 지원 유무는 갤럭시 Z 폴드 8 울트라가 가지는 상대적인 장점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카메라 렌즈의 세로 배치에 따른 사용자 경험 차이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두 스마트폰이 동일하게 세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게 뭐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꽤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접은 상태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두 스마트폰 모두 세로로 사용하면 세로 촬영이 되고 가로로 사용하면 가로 촬영이 됩니다. 그런데 펼쳤을 때 세로 모드가 기본인 Z 폴드 8 울트라는 화면 사용 형태와 촬영하는 형태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데 펼쳤을 때 가로 모드가 기본인 Z 폴드 8은 화면은 가로 모드인데 세로 촬영이 되고 화면을 세로로 사용하면 가로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차이가 나는데 Z 폴드 8 울트라는 가로 촬영이든 세로 촬영이든 촬영한 결과물을 바로 크게 확인할 수 있는 캡처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Z 폴드 8은 화면 방향과 촬영 방향이 꼬이면서 가로 들고 세로 촬영 시에는 캡처뷰 사용이 가능한데 세로로 들고 가로 촬영을 할 때는 캡처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즉 카메라 촬영 시 사용 편의성 면에서 Z 폴드 8 울트라가 조금 더 좋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키보드입니다. 조금 뒤에 자세히 분석하는 화면비의 차이에 따른 부분으로 Z 폴드 8에서 커브화면 사용 시와 메인 디스플레이를 와이드 형태로 사용 시 화면을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와이드형이 나오기 전에 폴드를 사용하면서 가로 모드로 이분할을 할 때 키보드가 화면을 제법 많이 가리긴 했는데 형태적인 특성이니까 감안하고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Z 폴드 8은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아서 키보드가 화면을 더 많이 가려서 신경 안 쓰고 잘 사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다이어트 시켜서 가리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소개할 텐데 키보드에 있는 기능을 빼고 사용 패턴을 바꿔야 하는 반대급부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삼성 키보드 설정으로 가서 크기와 투명도 메뉴에서 높이를 최대한 줄입니다. 그리고 키보드 툴바를 비활성화하고 텍스트 추천 메뉴에 가서 한국어와 영어 모두 비활성화합니다. 그러면 키보드 상단에 있던 툴바 한 줄이 사라지고 높이도 줄였으니까 상당히 다이어트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면 있는 내비게이션 바 메뉴에서 버튼을 스와이프 제스처로 바꾸고 일반 설정에 들어가면 키보드 메뉴에 들어가서 내비게이션 바 입력 방식 버튼 표시와 키보드 숨기기 버튼 표시를 비활성화합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열어보면 아래쪽을 차지하고 있는 한 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알려드린 설정을 다 하고 나면 키보드가 가리는 영역은 확실하게 줄어들지만 툴바에 있는 복사 붙여넣기 클립보드를 사용하지 못하기도 하고 내비게이션바 버튼 방식보다 스와이프 제스처 방식이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즉 키보드 높이를 조절하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기보다는 본인에게 꼭 필요한 기능은 살리는 선에서 한두 가지만 적용해도 높이가 조금은 줄어드니까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어찌되었건 키보드 사용성은 적응하고 나면 큰 차이는 아닌데 Z 폴드 8 울트라가 조금 더 좋습니다. 갤럭시 Z 폴드 8과 Z 폴드 8 울트라를 비교할 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디스플레이 화면비에 있습니다. 폴드는 펼쳐서 대화면을 사용하는 게 핵심적인 가치니까 메인 디스플레이의 사용성부터 비교합니다. 와이드형으로 나온 Z 폴드 8은 4:3 화면비에 7.6인치고 Z 폴드 8 울트라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10대 11.1 화면비의 8인치입니다. 유튜브로 16:9 영상을 재생하면 Z 폴드 8이 상하 렛터박스가 적어서 몰입감이 조금 더 좋고 순수 재생 화면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모두 Z 폴드 8이 약간이지만 더 깁니다. 이어서 스마트폰 방향을 돌려서 세로 영상을 재생해보면 Z 폴드 8이 좌우 렛터박스가 적을 뿐더러 실 재생 화면의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 영상 시청 시에 Z 폴드 8이 화면비 덕분에 수치상 인치는 작지만 사용자가 만나게 되는 시청화면 크기는 조금 더 크다는 상대적인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카메라 홀이 Z 폴드 8 울트라는 가로 영상을 보든 세로 영상을 보든 영상 안에 들어가는 데 반해 Z 폴드 8의 카메라 홀은 렛터박스가 있는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슬리는 것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Z 폴드 8 울트라도 영상을 볼 때 카메라 홀은 적응하고 나면 신경 쓰지 않게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Z 폴드 8 대비 상대적인 단점입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야구를 즐기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 티빙 야구 시청 환경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야구를 볼 때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가로 상태에서 크게 보기도 하지만 오른쪽에 티빙톡이나 원하는 정보가 나오고 아래에 다른 구장 소식이 나오는 기본 가로 모드도 많이 이용할 겁니다. 영상만 볼 때는 Z 폴드 8이 더 좋은데 이런저런 내용을 확인하고 여러 경기를 돌아가면서 시청하는 분들은 영상 화면이 약간 작더라도 Z 폴드 8 울트라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로 모드로 돌려서 야구 중계를 보는데 상단에 영상이 나오고 아래에 경기 중인 경기의 스코어가 나오는 부분을 누르면 바로 그 경기로 넘어가서 시청이 가능하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야구를 볼 때는 상단 영상이 더 큰 Z 폴드 8 울트라가 조금 더 좋습니다. 다음은 이북 리더 사용입니다. 이북 리더로 사용할 때 가로 세로 상관없이 한 번에 한 페이지가 나오는 이북은 세로 모드로 보는 게 좋은데 Z 폴드 8의 4:3 화면비가 이북을 보기에 더 좋습니다. Z 폴드 8 울트라는 상하 여백이 넓기도 하고 좌우폭이 상대적으로 넓어서 한눈에 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로 모드로 보면 한 페이지가 나오지만 가로 모드로 돌렸을 때 두 페이지가 동시에 나오는 이북도 있습니다. 주로 만화책이 많이 해당되는데 이건 역시 Z 폴드 8이 미니북을 넘기면서 보는 느낌이라서 더 좋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웹툰을 내부 뷰어로 보면 세로로 스크롤하면서 보게 되어 있으니까 세로 모드로 위로 스크롤하면서 볼 때 한 화면에 표현되는 양이 더 많은 Z 폴드 8이 조금 더 좋습니다. 다음은 웹서핑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서 온라인상 대부분의 웹페이지가 가로를 한정 짓고 세로로 스크롤하면서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Z 폴드 8과 Z 폴드 8 울트라 모두 세로 모드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Z 폴드 8 울트라는 펼쳐서 자연스럽게 바로 웹서핑을 하면 되고 Z 폴드 8은 펼친 다음 화면을 90도 돌려서 웹서핑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용 패턴이 됩니다. 눈에 띄는 불편함을 주는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 단계가 한 단계인 것은 두 단계인 것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합니다.
그냥 가로 모드로 웹서핑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써보면 지폴드의 가로 모드로 웹서핑을 하는 것이 표현되는 정보의 양도 그렇고 대다수의 웹페이지들은 와이드한 가로 모드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로 모드 상태에서 웹서핑 사용 환경만 평가하면 G폴드8의 4:3 화면비가 G폴드8 울트라의 10대 11.1 화면비보다 웹 환경에 조금 더 잘 어울립니다. 화면비의 차이가 워낙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할 사용 시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합니다. 폴드를 오랜 시간 사용해온 경험으로 판단했을 때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하면 3분할은 사실 극소수고 2분할이 대부분에 해당됩니다. 2분할 사용 시 좌우로 분할할 때는 스마트폰을 가로형으로 사용을 하고 아래 위로 분할할 때는 세로형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가로 모드로 좌우 분할을 해보면 G폴드8 울트라는 분할된 두 개 모두 바형 스마트폰에서 보던 형태가 되니까 자연스러운 사용이 가능한데, G폴드8은 많이 짧아져서 2분할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세로 모드에서 상하 분할은 아래 위에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재생을 했는데 각 영상이 화면을 꽉 채우는 정도가 G폴드8 울트라가 더 좋습니다. G폴드8도 나쁘지는 않은데 세로 모드에서의 상하 2분할도 G폴드8 울트라가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조금 길게 살펴본 메인 디스플레이의 화면비 차이를 정리하면 영상, 이북, 웹툰 등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G폴드8이 더 좋고 2분할을 통한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은 G폴드8 울트라가 더 좋습니다. G폴드8과 G폴드8 울트라를 두고 고민을 할 때 본인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펼쳤을 때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폴드를 처음 사용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폴드는 펼쳐서 사용하는 게 메인이고 커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서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 디스플레이의 변화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이번 G폴드8의 15.8:10 화면비는 이전과 다르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한 손으로 쥐고 조작하는 게 무척이나 편한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은 성인 남성치고는 손이 작은 편인 제가 무리 없이 한 손 조작이 가능하니까 소수보다는 다수가 한 손 조작이 무리가 없겠지만 손가락이 다소 짧은 분들은 가로가 넓어서 왼쪽 부분 조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한 손 조작을 하기 위해서 G폴드8을 눈여겨보고 있다면 꼭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G폴드8의 커버 화면으로 이북을 보면 서점에 파는 미니북을 보는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실 비율이 15.8:10이 나오고 공식 스펙상 16:10 화면비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비율이기도 하고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콘텐츠들의 비율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상을 시작하면서 디자인 평가를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화면비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갤럭시 Z 폴드8과 Z 폴드8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다양하게 보면서 광각과 초광각은 비슷한 수준이고 망원에서는 Z 폴드8 울트라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직접 확인한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Z 폴드8 울트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조금 더 좋다는 의견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망원 카메라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카메라 성능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가 우위에 있습니다. 자세한 카메라 성능 비교가 궁금한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이전 영상으로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Z 폴드8과 Z 폴드8 울트라로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다양하게 담아뒀습니다. 다음은 의외로 차이가 많이 나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접었을 때는 두 제품 모두 가로모드 기준 좌우에 배치가 되지만 펼쳤을 때 가로모드 사용 기준으로 Z 폴드8 울트라는 좌우로 배치가 되고 Z 폴드8은 위아래로 배치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물리적인 배치 차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스피커 위치를 좌우로 동일하게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울트라의 스피커가 더 좋습니다. 상대적인 차이를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Z 폴드8 울트라는 제법 들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Z 폴드8은 전체적인 밸런스가 별로입니다. 음질에 대한 판단은 개인차가 있다고 하지만 차등을 둔 것은 분명합니다. 세부적으로 Z 폴드8 울트라는 전체적으로 무난해서 상대적인 관점에서 부족함을 느낀 부분이 없는데 Z 폴드8은 베이스가 가볍고 거칠고 고음에서는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전작인 Z 폴드 7까지 껴서 순위를 나열해보면 Z 폴드8 울트라는 전작에서 있었던 고음에서의 답답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좋아졌는데 Z 폴드8은 너프된 느낌입니다. 스피커에 가중치를 많이 두는 분들은 Z 폴드8 선택했을 때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동일하게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 5 AP를 탑재해서 차이가 없는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정리합니다. 기본 성능도 동일하고 최대 부하에서 성능 유지 안정성이 약
45%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도 매우 비슷합니다. 출시 초기라서 스로틀링이 많이 걸리는 편인데 시간이 지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성능 유지 안정성이 50%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두 스마트폰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발열이 있습니다. 100% 부하 상태에서 접었을 때나 펼쳤을 때나 Z 폴드8의 전후면 외부 온도가 Z 폴드8 울트라보다는 약 1도에서 1.5도 정도 높습니다. 절대적으로는 두 스마트폰 모두 쾌적한 수준은 아니지만 보통의 사용 환경에서 걱정할 만한 수준의 발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퍼포먼스에 이어서 배터리는 Z 폴드8 4800mAh, Z 폴드8 울트라가 5000mAh를 탑재했습니다. 사용시간을 테스트해보면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전작인 Z 폴드7을 100이라고 기준을 세웠을 때 Z 폴드8이 112, Z 폴드8 울트라가 116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45W를 지원하는 유선 충전 속도는 15분과 30분이 지났을 때는 Z 폴드8이 조금 더 빠르게 차는데 최종적으로 10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10분 내외로 비슷합니다. 200만이 넘는 만만치 않은 가격으로 출시된 갤럭시 Z 폴드8과 Z 폴드8 울트라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Z 폴드8은 디자인, 그립감과 휴대성, 콘텐츠 소비에서 우위를 점하고 Z 폴드8 울트라는 멀티태스킹, 카메라, 스피커, 플렉스 모드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Z 폴드8 울트라가 동일 용량에서 약 30만원 정도가 더 비싸다는 차이점도 있는데 사용성의 차이가 아닌 카메라, 스피커, 배터리 등 물리적인 차이를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저는 이전부터 폴드로 이분할 멀티태스킹을 정말 많이 사용해왔고 플렉스 모드 패널도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를 포함해서 카메라에서의 우위도 저에게는 중요한 포인트라서 고민 끝에 Z 폴드8이 아닌 Z 폴드8 울트라를 메인폰으로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직업의 특성상 제품 자체는 Z 폴드8 피스타치오, Z 폴드8 울트라 크림으로 모두 구매했습니다. 이 영상과는 상관없는데 Z 폴드8은 핑크를 구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Z 폴드 7 사용자가 Z 폴드8 울트라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넘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된 주름, 총화극 카메라 업그레이드, 45W 충전 속도 변화가 분명히 체감이 되긴 하지만 사용성의 변화는 미미합니다. 물론 Z 폴드8로의 기변은 사용성 자체가 달라지니까 본인의 취향을 고려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제 취향은 와이드보다는 울트라라서 저에게 직접 물어본다면 굳이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갤럭시 Z 폴드8과 Z 폴드8 울트라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고정 댓글에 답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